안녕하십니까, 방구소월트입니다. 댓글을 보니까 아비 교환이 따로 없습니다. 오늘 댓글 보고 풀어보도록 할게요.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천천히 들어보시면은 여러분들한테 다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한컴 NDS나 VTGMP 하나씩 다 풀어볼게요, 그냥. 그리고 뭐 시향 얘기도 나오죠. 시향이 하락장에 대한 시향, 이 왜 하락장이 왔는지에 대해서 시황과 자 나오누리님도 이제 시황에 대한 이야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황 젠백스 링크 제노포커스는 뭔지 잘 모르지만 같이 볼게요. 제노포커스 젠백스 링크 보험주 금융주가 상한가 치면 시장은 끝물이라는 말이 있다죠. 보험주 금융주 자, 얘기를 한번 풀어볼까요? 자, 왜 주가가 떨어지냐? 세 가지가 있어요. 인플레, 공포, 그리고 이제 유가의 상승, 그리고 이제 중국발 블랙아웃, 요 이제 악재죠, 악재. 그리고 유가가 상승하면서 LPG 천연가스 가격이 오른다. 뭐 이런 부분들로 인해 가지고 주가가 떨어지는 건데 일단 코스피가 보면은 여러분 많이 떨어졌죠. 자, 3000피를 뚫고 내려갔습니다. 뚫고. 3번, 4번, 5, 6, 7. 많이 떨어졌어요. 7번, 뭐 8번 정도 이제 주가가 이제 눌림목을 줄 때, 전체적인 지수가 다 뭐였냐면 테이퍼링입니다. 다. 테이퍼링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었고, 뭐, 부분적으로 뭐, 북한 관련해가지고도, 뭐, 문제가 좀 있었기도 하고, 한데, 일단 기본적인 거는 테이퍼링 문제로 인해 가지고 주가가 다 눌림목이 나왔었고 이번에 크게 떨어지는 이유는 악재가 여러 개 겹쳤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도 인플레이션 우려가 계속되기 때문에 이제 뉴욕 증시를 보면은 충격을 제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대형 기술주 위주로 주가가 많이 떨어졌고 우리나라도 아무래도 영향을 같이 받으니까 뭐 SK라든지 삼성도 같이 떨어졌는데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거는 최근에 이제 뭐 제재 문제도 있지만 인터넷 관련주 그리고 바이오주입니다. 바이오 인터넷 같이 떨어졌고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기술주 위주로 많이 떨어졌는데 뭐 알파벳이라든지 아마존 이런 것도 주가가 많이 포인트가 많이 떨어졌죠. 얘네들은 우리랑 이제 시총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걔네들이 많이 떨어진다는 것 자체가 작은 일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고 그리고 뭐 어제였죠. 어제 같은 경우는 장 초반에 이제 채권금리가 급상승을 해서 금리 인상에 대한 뭐 좀 빠르게 테이퍼링이 다가오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제 뭐 기술주들이 더 주가가 떨어진 부분도 있고 유가가 이제 왜 상승을 하냐면 이제 뭐 산유국들이 뭐 자기들 이제 뱃속 채우기에 나섰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가가 떨어지는 건데 중국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석탄이 부족하죠. 지금 석탄이 부족하고 전기가 끊기고 하면서 블랙아웃이 되고 유가가 지금 80배럴까지 찍고 내려왔어요. 지금 77배럴 정도 하는데 어제따로 77배럴 정도 했습니다. 배럴당 77달러 정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내년 되면은 100달러는 넘어갈 걸로 예상이 되고요. 배럴당. 그러면은 유가가 오르면은 화학주들이 같이 이게 주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유가가 오르면 LPG 가격도 같이 오릅니다. 요게 작년 같은 경우 생각해 보시면 유가가 많이 낮았거든요. 예, 많이 낮았는데 왜 낮았냐 하면은 저희 코로나가 터집니다.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런 부분이 한번 왔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만 해도 전체적으로 이제 가동률이 공장 가동률이 전 세계적으로 이제 생산이 멈춰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기름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부담이 돼요. 이거를 유지하는데도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배럴 가격이 낮아질 수밖에 없고, 근데 미국에서 이제 양적 완화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가동률을 다시 끌어올리는 그런 이제 신호탄이 좀 되면서 주가들이 다 같이 올랐죠. 그러면서 이제 배럴 가격도 같이 올라오게 된 건데, 지금에 와서 보면은 산유국들이 이제 자기들 폐속 채우기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배럴당 이제 달러 가격이 미친 듯이 올라가니까, 다 같이 악재가 생기는 거고, 그렇다면 이제 석유화학 우리나라 업종들은 당연히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왜냐면 LPG라는 거는
원료에서 이게 이제 끓이다 보면 LPG가 이게 나오는 거거든요. 저번에도 한번 화학주 관련해가지고 제가 풀이를 한번 해드렸는데, 이 화학주는 뭐 우리나라 이제 석유화학 기업들을 보면은 이 납사, 그리고 이제 프로판으로 이거를 원료로 해가지고 플라스틱을 만들어요. 이렇게 플라스틱이 나오는 건데, LPG 가격이 왜 오르냐 하면은, 프로판을 수입을 해가지고 플라스틱 이제 원료를 만들어가지고 판매를 하는데, 우리나라 이제 국내 석유화학 업체들의 마진이 빠르게 이제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3월달 보면은 올해 3월 정도 됐을 때는 톤당 한 500달러밖에 안 했단 말이죠. 근데 지금 보면 한 800달러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한 30% 정도 오른 거죠. 그렇다면은 우리나라 석유화학 업체들이 어떤 식으로 지금 되고 있냐면은 여기 보면은 이제 그 납사를 만든 뒤에 이걸 이제 프로필렌으로 바꿔서 그거를 플라스틱으로 생산을 하는 건데, 미국이 이제 셰일가스 등이 보급이 되면 LPG 가격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판을 이용해 가지고 프로필렌을 만드는 게 더 많은 이윤을 내기 시작을 하는 건데, 그래서 우리나라 석유화학 업체들이 한 3년쯤 전부터 프로판을 넣어 가지고 프로필렌을 만드는 이런 공장 증설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때는 왜냐면 이제 그 LPG 가격이 낮았기 때문이죠. 근데 LPG 가격이 급등을 하면서 이제 가격에 대한 그런 경쟁력이 안 좋아지면서 수익이 적자로 이렇게 내려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석유화학 업체들이 아주 많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요인은 이제 석유화학 관련 업종들이 주가가 떨어지는 이유. 자, 우리나라의 그 산업의 기본이 되는 게 이제 한 축을 담당하는 게 이제 이런 석유화학이죠. 왜냐면 이 얘네들이 플라스틱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위해서 이제 우리나라는 좀 유리하게 공장 증설을 많이 해놨는데, 그 공장 증설을 많이 해놨는데 이제 유가가 오르면은 LPG가 이거 이제 증류하는 과정에서 나프타가 나오는 거라서 그러니까 이제 LPG 가격이 같이 올라가게 되고, 그렇다면 이제 피해가 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증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요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LPG 가격이 올랐다는 거, 그리고 유가가 올랐다는 거, 인플레에 대한 공포가 있었다는 거, 그리고 중국발 블랙아웃에 대한 그런 악재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이제 그 광물 자원들이 가격이 올라감으로 인해 가지고 피해를 많이 본다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이제 텅스텐이라든지 아니면 뭐 알루미늄, 마그네슘 이런 부분들이 다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 반도체 제조를 한다든지, 그리고 이제 그 뭐 우리나라 이제 기계 장비 관련돼 있는 산업군에도 필수적인 요인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예를 들면 이제 중국산이 이제 텅스텐이 한 80% 정도가 생산이 되는데, 이 부분이 계속 가격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면은 반도체 원판, 그러니까 웨이퍼를 만들 때 또는 이제 태양광 패널을 만들 때 보면은 이런 이제 카바이드 텅스텐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기초 원료인데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주가가, 아니 관련 업종들이 이제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나 지금 힘을 못 쓰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런 중국 악재가 같이 엮여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 가지가 다 같이 되는 거죠. 그리고 항공우주 관련주 뭐 제노코나 이런 애들이 10월달에 호재가 기다리고 있는데도 이렇게 주가가 떨어지는 이유도 마그네슘이 항공우주 기술에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불과 한 두어 달, 세 달 전까지만 해도 한 7월까지만 해도 통당 가격이 한 300만원, 400만원 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지금 뭐 한 1000만원 정도 하니까는 이거는 뭐 마그네슘 가격이 100% 이상 상승을 해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를 공급을 받는 수요로 필요로 하는 이제 업체들이 그 손실이 날 수밖에 없어요, 재무적으로. 그래서 이제 토탈적으로 중국도 이렇게 뭐 석탄이 부족하고, 그리고 이제 전력난을 겪으면서 인해 가지고 우리나라 이제 제조업의 공급에 차질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주가가 다 같이 떨어지는 거다. 그래서 지금은 많이 힘든 사실 시기는 한데요. 그래서 제가 좀 추천을 드린 게 뭐가 있냐면은 뭐 KB금융이라든지 리스타트 하는 그런 업종들로 이제 강원랜드를 다시 봐야 된다고 했고요. 그리고 뭐 S오일이라든지 그리고 한국가스공사 이런 부분들을 좀 추천을 드렸죠. 그리고 뭐 수소 관련주는 지금 계속 매수를 해야 되고, 지금 주가는 많이 떨어졌지만
비메모리 반도체도 시스템 반도체도 지금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소비주를 좀 봐야 될 것 같고, 이제 위드 코로나가 되죠. 코로나. 그 하락을 한다고 해가지고 증시가 하락을 한다고 해가지고 주가가 다 같이 떨어지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고 좀 반대급부로 올라갈 만한 종목으로 추천을 뭐 KB금융이라든가 이런 강원랜드도 다시 봐야겠고 이런 종목들을 추천을 드린 겁니다. 강원랜드도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강원랜드도 여기서 매수를 했거든요. 여기서 매수해가지고 여기서 고점에서 팔고 여기서 제가 다시 봐야 된댔어요, 여러분. 주가 떨어졌을 때 여기서 강원랜드를 다시 봐야 된다고 하고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신라 호텔도 10만원 간다 했거든요, 제가. 호텔 신라. 자, 호텔 신라도 보면은 이때 사가지고 10만원 갔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이때 매수했던 것 같은데 이렇게 10만원 가서 매도를 했단 말이죠. 10만원 찍는 거 보고. 그리고 지금 보면은 위드 코로나가 되면 아무래도 면세점이 다시 열리니까 최대 수혜주 중에 하나가 될 걸로 저는 봅니다. 그래서 아마 수급이 좀 들어오지 않았을까? 외국인이랑 기관, 보험, 투신, 은행, 기타 금융, 연기금, 기타 법인 냄새 맡고 지금 다 사고 있죠. 그리고 이제 위치상으로 봐도 그렇게 높지 않은 가격대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삼각 수렴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매수가 좀 들어오면은 아마 외국인들이 뭐 한 6거래일, 7거래일 정도 매수를 하다 보면 주가가 상승하겠죠. 예. 그렇다면 점점 이제 행보를 마치고 힘이 모이면 아마 주가가 한번 슈팅이 나올 거다. 그래서 호텔 신라가 좀 호재가 기다려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대응은 하기 위해서는 공부를 좀 많이 하긴 해야 됩니다. 사실 기사도 많이 보고 이제 리서치를 보면서 감을 익혀야 되는 거죠. 일단 지금 제가 봤을 때 화학 업종들은 좀 주가는 많이 떨어질 것 같고 코오롱인도도 아마 많이 떨어졌어요. 자, 코오롱인도는 다시 여러분들한테 기회를 주는 게 아닐까요? 뭐 거의 뭐 한 100% 정도 수익이 난 건데 다시 그 기회를 준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좀 안정이 되면 진정세가 좀 다시 생길 거 아닙니까? 그때 되면은 다시 들어가면은 여러분들이 다시 이제 살 수 있는 그 가격대가 오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죠. 9만원 밑에서는 요거는 좀 싼 가격이라고 고릅니다. 그러면 이제 89,000원이니까 지금이 적정 가격이라고 사실 보고 있어요. 제가 최근에도 코롱인더가 아마 여기서 아마 주가는 한번 내려올 거다. 예. 지금 가치로 봤을 때 한 10만원, 9만원이 적정 가격이니까 주가가 내려오면은 매수를 하시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것도 기회를 주는 걸로 보고 있고 그리고 뭐 강원랜드는 지금 사기는 좀 부담스러우실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뭐 호텔신라라든지 호텔신라 요거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S오일도 많이 올랐죠. 아마 더 오를 겁니다. S오일은 제가 계속 사라고 호롱인들랑 같이 말씀드린 종목인데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아마 연말이나 연초 되면은 $100는 배럴당 넘어갈 거로 보이기 때문에 S오일이 오르는 이유가 이제 보유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주가가 이렇게 오르는 게 아닌가. 어쨌든 위드 코로나가 되고 이제 뭐 공항에 활발하게 비행기가 왔다 갔다 하면은 얘네들이 적자를 보던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단 말이에요. 항공유 쪽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가가 본격적으로 이때부터 올라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머리랑 터트리면서. 예. 뭐 롯데생리락 같은 경우도 주가는 좀 떨어질 걸로 보는데 떨어지면은 매수를 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저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봐야 될 만한 게 섹터별로 좀 보자면은 아무래도 이런 소비주, 내수 소비주, 위드 코로나가 생기죠. 내수 소비주라든지 이제 말 그대로 금융주, 4주 전부터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 금융주라든지 아니면은 뭐 엔터주, 미디어 관련주 이런 쪽을 좀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시스템 반도체, 반도체가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이 상황이 여러분들이 매수를 할 수 있는 시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주가가 빠진 게 여러분들이 기회라고 보셔야 됩니다. 갖고 계신 분들은 고통이지만 새로 진입하시는 분들이 기회라고 보셔야 되고 좀 피해야 되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은 아무래도 이제 2차 배터리 요거는 이제 그동안 주가가 많이 올랐거든요. 대주전자재료도 10만원 간댔는데 10만원 넘었죠.
자, 10만원 터치를 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매도를 쳤어요. 86,000원, 84,000원 이 자리에서 매도를 쳤는데 많은 수익을 그래도 가져갔습니다. 대주전자재료 단기간에 많은 수익을 가져갔고 이 정도 수익이죠. 나쁘지 않았죠. 근데 어쨌든 10만원 갔네요. 10만원 갔네요. 뭐 계속 갖고 계셨던 분들 축하드리고, 일단은 지금은 제가 봤을 때 매도를 해야 되는 시점이다. 그래서 2차 배터리 관련주들은 좀 매도를 좀 해야 되고, 수소 관련주들도 다 같이 빠지고 있는데 사실 제가 봤을 때는 매수를 더 해야 돼요. 그리고 우주항공주 중에서 이제 추천드린 게 제노코라든지 인텔리아 테크, 그리고 뭐 하나 시스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것도 말 그대로 마그네슘이 우리나라에 안 들어오기 때문에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적인 그 악재가 왔을 때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가가 떨어지는 건데, 제노코를 아까 전에 누가 말씀을 하셨는데, 자 보시면은 제노코 비중이 15%, 오늘 한 20% 정도 됐겠네요. 마이너스. 제가 봤을 때는 사실 이거를 제가 계속 똑같은 말을 하면서도 사실 좀 지치긴 하거든요. 일단 우주항공주에 대해서는 제가 한 말씀을 좀 생각을 해보시면은 이게 기회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드실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기회라고 보고 있고요. 이게 지금 밑에 121선이 찍혀 있단 말이에요. 그럼 121선까지도 아마 하락을 보여줄 겁니다. 그 밑에 만약에 이제 200일선이 존재한다면 200일선까지, 그러니까 한 5만원 선까지는 하락을 하겠죠. 하지만 거래량이 크게 나온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기적인 조정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소수의 그 사람들이 시장을 지금 조성을 하는 걸로 보고 있고, 좀 보시면은, 자, 미래의 가치를 보고 투자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의 차트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사실. 이미 떨어졌는데 뭐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를 팔 거냐, 계속 가져갈 거냐를 고민을 하려면은 이 회사가 가치가 있으면 가져가는 거고요. 가치가 없으면은 버려야 되는 거죠. 근데 저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정부의 제3차 우주개발 진흥 기본 계획 등 민수 및 군수 분야의 항공우주산업 투자 확대, 정부의 방위비 예산 증가, X밴드 송신기 국산화 등으로 매출 성장 지속할 듯. 이걸 보고 느끼는 게 있어야 됩니다. 자, 말 그대로 항공우주는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항공우주는 이제 시작하는 건데,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지구면요, 저고도, 중고도, 고고도 위성이 있는데, 중고도랑 고고도, 이게 정직에 돌아가고요, 고고도를. 저궤도랑 중고도로 이제 봐야 돼요. 그러니까, 뭐, 5G인데 6G로 가고 7G로 가려고 하면은, 이런 위성 기술이 많이 중요하고, 앞으로 이런 위성들이 많이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얘네들이 결국 올라가는 이유는 뭐냐면, 데이터를 주고받는 거죠, 데이터를. 송신을 하는 건데, 이 송신을 하루에 1시간 정도밖에 못 한다고요. 하루에 1시간. 한 대당. 그러니까 이게 뭐, 하루에 돌아다니는 게 이게 20만 킬로 정도 되는데, 엄청나게 빠르게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에서 깔끔하게 이거를 송신을 하기 위해서는 이 X밴드 송신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요거를. 그러니까는 실질적으로는 1시간이지만 제대로 이거를 송신을 하려면은 30분 내외 해야 됩니다. 30분 내외. 그거를 하는 게 제노코라는 회사입니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뭐냐? 이게 핵심적인 기술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핵심적인 기술이. 그러니까 차트를 보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런 회사들은 차트를 보면 안 되고, 차트는 지금도 그냥 중간 가격이라고 저는 봅니다. 시총이 1300억밖에 안 돼요. 단기적으로는 3000억까지는 가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 기술력만 봤을 때. 자, 여기 보면은, 되게 뭐 많은 내용들이 있죠. 하나하나 이제 기사를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 이제 S밴드 보면은, 이런 이제 신호 처리 기술,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노코가 국산화를 시키고 가지고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이게 그냥 뭐 개나 소나 가지는 기술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좋은 부분이고, 이 부분이 이제 메리트가 돼가지고 각종 무슨 우주 산업 관련해가지고 뭐 협약이 다 같이 들어갈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같이 우주 항공주 중에서 같이 성장해 나갈 기업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근데 그 물량이 많이 안 나와 있죠. 물량이.
물량이 뭐 20% 정도밖에 안 나와 있으니까 가볍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가격을 올리는 거는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주가가 이렇게 빠지는 것도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리는 것도 일도 아니고 올라가는 것도 일도 아닙니다. 이런 거. 뭐 연속으로 뭐 2상 3상 나오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그렇게 거래량이 크게 터지면서 흘러내린 건 아니기 때문에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 그런 퍼펙트 스톰으로 인해 가지고 좀 주가는 흘러내렸지만은 그런 악재가 어느 정도 나중에는 불확실성도 해소가 될 거거든요. 그렇다면 주가는 다시 반등세가 나올 게 확실합니다. 컴 MDS는 최근에 말씀드렸죠. 컴 MDS는 최근에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뭐 걱정할 게 뭐가 있습니까? 이 가져가라니까요, 그냥. 아이고, 이걸 걱정을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똑같은 말 또 해야 됩니까? 자, 거래량이 터지고 매집이 들어갔어요. 갭을 띄워버렸잖아요. 평단가가 여기에요, 여기. 세력도 평단가. 근데 고점 찍고 내려올 때 보면은 매도 물량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건 뭡니까? 1차 파동이 끝난 거예요. 그럼 이게 악재가 끝나면은 메타버스 이번에 이제 VFX 관련주들이 주가가 올랐는데 한컴 MDS도 다시 올라간다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땐 지금이 매수할 수 있는 시기고요. 여기서 주가 떨어지면 차근차근 매수해 나가는 겁니다. 얘는 지금 이거를 보면 안 돼요. 이거를 보는 게 아니고 장기 투자 딱 기억을 하세요. 물어보지 말고 장기 투자를 해야 된다. 장기 투자하고 200일선 터치할 때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매수가 좀 들어가면 될 것 같고요. 200일선 터치할 때 매수를 하시면 되고 좀 길게 보면은 여기까지도 흘러내릴 수는 있어요, 사실. 근데 얘는 보면은 이 이제 주봉 차트로 봤을 때 이평선 밑에 있으면은 다 반등세가 다시 나오죠. 자, 한컴 MDS는 앞으로 이제 성장해 나갈 기업이에요. 지금까지는 좀 정체가 되어 있었는데 그렇다면 주가는 다시 올라갈 걸로 보고 있고요. 그냥 이거는 1차적인 파동이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매수가 들어가기 충분히 메리트 있는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뭐 물어보지 말고 장기 투자하세요. 그냥 가져가면 됩니다. 이 뭐 투자를 2년 3년 이렇게 가져갈 종목으로 해야 개인이 수익이 나지 이렇게 너무 뭐 자주 물어보고 하면은 그만큼 본인이 많이 흔들린다는 거니까 그러면은 주가 떨어졌을 때 손해가 났을 때 매도를 할 수가 있죠. 근데 나중에 주가가 올라가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배 아프지 않겠습니까? 다른 데 가가지고 수익이 날까요? 지금 다 악재인데. 그러니까 가치 투자를 하세요. 가치 투자. 야, 이건 단기 투자 아닙니다. 한컴 MDS 가치 투자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10만원까지도 가능하다. 단기적으로 한 번에 해먹을 것 같아요. 젠백스 링크. 젠백스 링크. 뭐 걱정할 거 없어요. 그냥 매수를 하세요. 저점 최고 많이 떨어지면 여기까지 떨어진댔죠, 제가. 여기까지. 여기 지금 바닥에서 거래량 터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닥에서 거래량 터지고 있어요.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그냥 가져가면 됩니다. 자, 젠백스 링크의 이제 유동 비율을 보시면은 많이 개선이 됐죠. 많이 개선이 되지 않습니까? 계속 보시면은 지금 부채가 줄어들고 있고 현금성 자금이 올라가고 있는 게 보입니다. 점점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그 사이에 부채도 없어요. 지금 부채 비율도 거의 없다. 그러니까 회사가 망할 일이 없는데 그러니까 상폐될 일이 없다는 거죠. 근데 바닥에서 거래량이 터지고 있잖아요. 가져가야죠. 길게 봐야 됩니다. 숲을 보지 말고 나무를 보지 말고 산을 바라는 겁니다. 산을. 망할 일이 없다. 그냥 언제 갈지 몰라요. 솔직히 저도 그냥 바닥에서 모아놓으면 그냥 높은 수익률 줍니다. 예. 또 뭐 있지? VTGMP. VTGMP는 힘들 수가 있어요. VTGMP는 참 이게 잠재력이 정말 많은 업체거든요. 근데 이게 다 지금 박스건입니다. 박스건. 그러니까는 얘도 뭐 사실은 악재 나온 거 대비해가지고 주가가 그렇게 많이 떨어지는 건 아니다. 그렇게 보고 있고, 사실 제가 여기서 다시 매수를 하라고 했거든요, 여기서. 근데 이거를 못 지켜지고 조금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여기서 지금 7월 달에, 이게 올라갔다 떨어졌을 때 여기서 이제 매수를 제가 좀 추천해 드린 부분인데, 못 지켜주고 떨어지고 있죠. 그게 좀 약간, 생각보다 생각대로 안 가서 약간 좀 고민인 종목이긴 한데, 이 회사는 확실하게 성장을 하고 있는 회사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앞에 지금 세력들이 남아 있어요. 세력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팔고 나가려고 해도 아마 좀 주가 슈팅이 한번 나올 거다. 그래서 일단 내년을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내년을 기대해보고
회사가 지금 변화가 지금 계속 생기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좀 기대를 해봐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이 가격은 매수가 들어가도 되는 가격이다 이렇게 봅니다. 아마 상승하기 전에 얘네들이 진짜 쓰레기들이라서 이런 거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 이런 거 올리다가 주가 한번 떨어뜨린 다음에 올리죠. 그러니까 아마 이것도 주가 올리기 전에 아마 떨어뜨리고 올릴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좀 매수는 들어가도 되는 종목이라고 보고, 아마 좀 힘들겠지만 장기 투자, 계속 장기 투자 얘기하는데 개인이 투자해갖고 수익이 나려면 장기 투자밖에 없어요. 단기 투자, 이런 기술적인 거보다는 기본 베이스를 잘 다져놓고 기술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하락장에 와도 안 흔들려요. 이게 떨어지면은 매수를 해서 1년, 2년 뒤를 봐도 충분히 괜찮을 것 같은 종목이고요. 자, 최대 주주, 최근 들어서 이제 계속 장내 매수를 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죠? 얘네들도 이제 주가가 떨어질 건데 왜 매수를 하겠습니까? 예. 얘네들이 지금 매수를 장내 매수, 장내 매수, 장내 매수, 장내 매수를 하고 있어요. 이러다가 강한 애가 대원 제약. 이것도 여기 이거 장내 매수 하는 거 보고 추천드렸잖아요. 대원 제약도 주가 떨어지고 여기서부터 이제 장내 매수가 들어갔단 말이에요. 장내 매수가. 주가 이렇게 올랐잖아요. 여기서 추천드리고. 40% 넘게 수익 내고 매도했죠. 주가 그 다음에 이제 털고 나가니까 떨어지고. 자, VTGMP도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매수 들어가기 충분히 괜찮은 종목이다. 자, 계속 지금 증감이 일어나고 있다. 계속 매수가 들어가고 있죠. 3월 달부터 해가지고 지금 최근까지 계속 장내 매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도 지금 주식으로 장사하려고 매집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VTGMP 괜찮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오래 걸린다. 또 뭐 있었지? 보험주 금융주 얘기했고, 다 얘기한 것 같습니다. 제가 좀 봤을 때 눈여겨봐야 되는 종목 몇 개 보면은 삼양식품도 좀 괜찮을 것 같고요. 삼양식품은 뭐 별거 없어요. 그냥 좀 길게 보면요, 삼양식품도 이게 올랐던 이유가 뭐냐면은 불닭볶음면 때문입니다. 이번에 이제 오징어 게임이 대박이 났죠. 거기서 보면 이제 삼양 라면을 먹고 있는 그걸로 인해 가지고 해외에서 판매량이 갑자기 급증하고 있고, 그리고 그 챌린지 뭐 이런 게 이제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해외에서 좀 인기가 많다, 삼양이. 그 오징어 게임이 대박을 터뜨리면서 이때도 그 해외 유튜버들 보면은 그 불닭볶음면 먹는 챌린지가 일어났었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올랐던 거고 엄청나게 올랐죠. 자, 이것도 아마 그런 부분이 신드롬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면 한 번쯤은 크게 한번 그 반등이 나올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 요걸 봤을 때는 매집인 것 같아요. 일단 1차적으로 브레이크를 걸어주기 위해서 거래량이 좀 들어온 것 같고, 아마 좀 조정을 받다가 주가 슈팅이 나오지 않을까? 삼양식품. 가격대가 나쁘진 않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7만원까지는 열려 있는데,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7만원대까지는 열려 있어요. 여기 저점이니까. 여기까지 열려 있는데, 그때는 좀 매집을 해도 될 것 같은 위치인 것 같아요. 그때부터 이제 주가가 한번 10만원까지는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한 40% 수익 나겠죠? 40% 50% 수익 나겠네. 그리고 좀 볼만한 게 이제 대유 에이텍. 대유 에이텍이 좀 힘이 세요. 매집이, 이게 시그널이 맞죠? 이렇게. 이게 지금 박스권이고, 이게 박스권이죠. 이게.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슈팅이 나오는 겁니다. 이때부터.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데, 좀 내려오면은, 이 정도 선에서 1차적으로 매수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이것도 이제 슈팅이 많이 나올 것 같고, 그, 대우 에이텍이 오르는 이유는, 별거 없는데, 자, 뉴스를 보여드릴게요. 대우 에이텍이 지금 좀, 제가 봤을 때 좀 괜찮아 보이고, 95조 아마존 전기차, 리비안의 자동차 시트 공급 가능성 소식에, 주가가 오르고 있다. 자, 이게 상장하면 이제 기업 가치가 한 100조 정도 된다. 요 리비안의 시트를 현대 트랜시스가 공급을 하는데, 이 현대 트랜시스에 이제 시트 공급하는 게 이제 대우 에이텍이죠. 그래서 재무는 그렇게 좋은 건 아닌데, 얘는 재무로 갈 거면은 올라가면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에코캡, 세원, 우리산업, 삼진, L&D 등이 이제 리비안 관련주로 언급되는데, 수급적인 부분을 보면 대우 에이텍이 이제 좀 흐름이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요것도 매도를 하고 나온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매도를 치고 나온 건 아니고, 이거는 뭐 당장 내일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조정을 받았을 때 들어가면 급등 한번 먹고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자리다. 그래서 상장일이 11월 달인 것 같은데,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11월 그 상장 예정이고, 일단 한 달 남았으니까는 뭐 주가는 더 크게 한번 상승하지 않을까? 데이웨이팅이 그래서 수급이 많이 몰리는 것 같아요. 보면은, 자, 오늘은 외국인 기관이 팔았고 어제는 좀 많이 샀죠. 예, 지금 시장이 오락가락해서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뭐 금융 투자도 많이 사고 있고, 이런 상황들만 봐도 여기서 끝내지는 않을 거란 거예요. 아마 2,000원 돌파하고 올라갈 것 같은데, 지금 들어가면 안 되고 단기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고, 1,500원 밑에서는 한번 봐볼 만한 그런 자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200일선은 여러분 두 번 터치를 했거든요. 두 번. 요 정도면 이제 그 겁을 줬다. 두 번 정도면 겁을 줬고, 털릴 사람들은 털려 나가고 주가 슈팅이 나온 거다. 그래서 고점 대비해가지고 그렇게 뭐 돌파하고 아직도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매집 수급 세력들은 여전히 그 자리 그대로 있는 것 같고요. 저점 대비해서는 뭐 많이 오르긴 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전고점 그 거래량들이 많이 모여있는 데가 이 부분입니다. 2,700원, 2,500원까지도 충분히 한번 노려볼 만한 종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데이웨이텍 좀 추천드릴 것 같고, SH에너지화학도 좀 나쁘진 않다. 제가 그 천연가스 계속 오른다고 했죠, 여러분. 천연가스가 요 LPG가 오르고 있고 유가가 상승하면서, 그래서 SH에너지화학이 이제 그 천연가스 개발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 저기 뭐냐, 미국에서 현지 법인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최근에 좀 흐름이 좀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 힘이, 에너지가 좀 밀집이 되고 있는 부분이 보이고, 여기 거래량을 크게 터뜨렸어요. 그리고 여기서 또 거래량을 터뜨렸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뭐 그냥 매집이 좀 들어왔다가 최근 들어갔고, 이제 그 천연가스가 오르면서 주가가 좀 부각을 받는 거다. 그러니까 이제 다 악재라고 해가지고, 증시가 악재라고 해서 다 떨어지는 건 아니고, 잘 찾아보면 이렇게 이제 반대급부로 올라가는 종목들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위주로 하면 될 것 같고, 하반기에는 좀 봐도 될 만한 종목입니다. SH에너지화학은. 뭐, 이게 어떤 결과를 가져다 줄지는 모르겠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흐름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흐름이 바뀌었죠. 계속 내리 하락만 하다가 이때부터 지금 1차적으로 파동이 크게 한번 끝난 거거든요, 여러분. 이게, 예. 여기 다시 에너지가 밀집이 되잖아요. 밀집이 되고, 주가는 지금 이 정고점을 아직 뚫지도 않았어요. 그러면 이 부분이 지금 다시 한번 더 거래량이 터지면서, 슈팅이 한번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거라서. 매수는 뭐, 만약에 한다면 금요일까지 뭐 슈팅이 안 나온다면은, 오후 한 3시쯤 돼가지고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추천드렸던, 최근인가? 뭐 정리를 하자면 강원랜드도 뭐 잘 버텨줬고요. 그리고 다시 봐야 된다고 했던 롯데 관광개발도 다시 올라가 줬고요. 악재장인데도. 그래서 SK금융도, KB금융도 잘 버텨주고 있고요. 그리고 가스공사 잘 갔죠? 잘 갔고, 그리고 뭐 솔루스 첨단 소재도 제 기대가 좀 된다고 했죠. 솔루스 첨단 소재 급등을 했지 않습니까? 자, 2주 전이죠. 2주 전에 솔루스 첨단 소재 급등이 기대된다. 예, 가고 있고, 이때 지금 2주 전에 추천드린 것 중에 안 간 게 뭐가 있냐면 삼성전기예요. 얘는 뭐 더 매수해도 될 것 같은데, 떨어질 만한 이유가 없는데 좀 떨어졌어요. 이번에 악재로 인해 가지고 같이 떨어졌는데, 뭐 이 모멘텀도 결국에는 뭐 계속 유효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조정받으면은 뭐 20만원 돌파로 갈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리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시향을 보면 이제 인플레 공포, 첫 번째 인플레 공포와 유가의 상승, 그리고 중국발 악재가 있고, 그로 인해 갖고 이제 천연가스가 오른다. 그래서 바이오 인터넷이 좀 피해를 많이 받았고요.
그래서 이제 KB금융을 추천을 드렸고, 인플레 공포로 인해서. 유가는 제가 SOE를 추천을 드렸고, 중국발 블랙아웃 악재로 인해 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 지금 악재가 있었다. 이런 부분에 인해서 이제 반도체 업체나 그런 뭐 우주항공 관련주들 뭐 다 악재였고, 석유화학 관련주도 이런 LPG가 오르면서 악재다. 그래서 뭐 납사 이런 이제 플라스틱 만드는 기본 재료들이 가격들이 이제 올라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하락세가 있었고, 좀 봐야 되는 부분이 이런 내수 리스타트하는 업체들, 뭐 강원랜드는 추천드린 종목이라서 말씀드린 것 같고, S오일도 그렇고 한국가스공사도 그렇고, 수소 관련주는 매수를 좀 지금 하기 좋아요. EM코리아 많이 떨어졌죠. 매수 기회입니다. 비메모리 반도체도 내년 되면은 모멘텀이 좀 살아날 걸로 보기 때문에 지금 떨어지고 있을 때 그 네페스, 아크 이런 종목들은 좀 매수를 하면 될 것 같고, 위드 코로나로 가기 때문에 호텔 신라 지금 수급이 많이 들어온다는 거, 그거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뭐 엔터주 사마 네트워크스를 추천드렸고 8% 올랐죠.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 말 그대로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 쪽 매수를 하면 될 것 같고, 자 2차 배터리는 이거는 이제 피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한카 MDS도 매수 시점이고요. VGGMT도 지금 장내 매수가 계속 그 관계자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 분명히 상승 나올 겁니다. 그리고 젠팩스링코도 마찬가지고 망하는 기업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바닥에서 계속 우리는 여유가 될 때마다 한 달, 두 달 그냥 계속 같이 매수해 나가면 되고, 보험주, 금융주, 그 연말 고배당에 대한 이슈로 인해 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 인플레 공포로 인해서 좀 봐야 되고, 제노코도 낮다는 거예요. 미래 가치를 봤을 때는 주가가 많이 낮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회사 내부적으로 재무가 개선이 되고 있고, 하나 시스템이 결국에는 이제 이거를 이끌어 나갈 건데, 그렇다면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다. 그리고 대우 에이텍이 이제 그 상장 이슈로 인해 가지고 주가가 지금 상승하고 있는 그런 단계 여정에 있다. 그리고 SH 에너지화학의 이제 이런 LPG 관련해 가지고 반사 이익을 얻고 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주가가 만 원이고 2만 원, 5천 원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샀어요. 여기서 지금. 근데 주가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그럼 판단 말이에요. 이거 미래가 여기 있다. 이 미래가 이렇게 있는데, 미래라는 길이 있는데, 이렇게 이거를 못 보면은 주가가 떨어지면 그냥 차트만 보면 다 판단 말이에요. 근데 미래를 보고 내가 시간적인 여유가 좀 있고, 뭐 전업 투자자도 아니고, 뭐 내가 원래 하는 일이 있고 하면은 주식을 이기려고 안 든다면 이런 자리에서 다 살 수가 있는 거잖아요. 5천원 떨어져가지고 2만원 가면은 이게 지금 300% 오르는 거잖아요. 300%. 네? 그러면은 여기서 100만원 사고, 여기서 또 100만원 사면은, 이게 만원이 이제 2만원 가면 이게 이제 200만원 되는 거고, 5천원이 2만원 가면 이게 지금, 이제 300만원 되니까는 200만원 투자해갖고 500만원 되는 거잖아요. 이 사이클을 즐길 줄 알아야 됩니다. 흐르면 흐르는 대로, 오르면 오르는 대로. 왜냐면, 악재는 무조건 존재해요. 악재는 무조건 존재하고, 주가, 금융지수가 떨어지는 거는 무조건 존재합니다. 근데 그때마다 힘들어하면은 어떻게 주식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주식장의 대가들이 전부 다 장기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하락을 해도 안 팔아요. 미래 가치를 보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정도의 눈은 없어도 그 따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말 있잖아요. 수소차 사야 된다. 우주항공 해야 된다. 그런 치매 관련 이런 거, 노인 관련 이런 거 해야 된다. 엔터주 해야 된다. 게임 산업이 발전한다. 그때마다 조정 오면은 사놔야 되는 거죠. 예, 그렇게 하면 되고,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저는 지금 장이 오히려 더 싸게 살 수 있는 매수 기회고, 저도 지금 제 주변 사람들한테 지금 매수 기회라고 다 얘기를 했어요. 이 악재라는 거는 언젠가는 해소가 될 거고, 테이퍼링 이건 뭐 언제까지 가겠습니까? 언젠가는 악재가 이게 불확실성 해소가 된단 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할 필요 없고, 자, 가장 마지막으로 큰 이유는, 자, 전체적으로 작년부터 봐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봐야 되겠죠. 전체적인 가동률이 줄어들었고요. 그러니까는 그 연준에서 이제 양적 완화라는 걸 하면서 우리나라도 같이 했습니다. 양적 완화를 하고, 이 양적 완화를 이해를 해야 되겠죠. 요 돈을 풀면은 규제를 완화해 주면은 이 부분이 개인한테 가는 게 아니에요. 기업한테 가죠. 기업 중에서도
대기업한테 많이 돈이 들어갑니다. 대기업한테 유리하게. 그러면은 대기업들이 이제 가동률이 다시 올라가고 하면서 작년에 보면은 이제 시총이 높은 업체들이 주가가 많이 올랐죠. 그게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럼 다 같이 생산량이 가동률이 올라가면서 다시 이제 회복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이때 워낙 똥을 많이 싸놨기 때문에 YOY가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실적이 많이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효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자 여기서 이제 돈을 많이 풀었는데 이거를 시장을 이제 안정화를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언제까지 그거를 하겠어요? 돈을 언제까지 찍어내겠어요? 그러면 돈의 가치가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시장 안정화를 위해 가지고 테이퍼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주가는 당연히 떨어지죠. 이거는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것만 이해하면은 주기적으로 좀 이렇게 상승이 나왔으니까 이제는 하락세가 나오겠구나. 하락에 대해서 리스크가 뭐가 있는가를 서치를 통해서 찾아보는 겁니다. 그럼 찾아보면 이런 일이 좀 생기겠네. 외국인들이 지금 팔고 있네. 그럼 한 달 뒤에 좀 터지겠는데 외국인들이 지금 사고 있네. 한 달 뒤에 상승하겠는데 이게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 전에 미리 대비를 해도 하락장이 오면은 이런 식으로 추천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KB 금융주를 사라 뭐 이런 거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대주전자재료 뭐 이런 거. 그리고 하락하면은 즐기세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너무 길었죠? 죄송합니다. 너무 걱정 안 해야 된다. 대응을 하지 마라. 네. 좋은 종목이면. 근데 2차 배터리 주면은 매도를 하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